다음은 나라밖 소식인데요.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걸 금지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로 다뤄지고 있어요. 학교 가기 싫어. 뭐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대요. 이 노래가 노래방 금지곡 여기가 북한이냐? 중국에서 이런 불만이 나온답니다. 중국이 불건전 가요 검열 강화했는데 내용이 학교 가기 싫어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불건전하다.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학교 안 간다. 뭐 이건가요, 그럼?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이돌 응원 말라. 술 권유도 금지. 모든 걸 규제하고 있는 중국이다. 여기 보면 무슨 팬클럽 규제에서 뭐 콘텐츠를 뭐 엄청나게 삭제하고 있다. 그리고 술 권유하는 거는 병적인 가치관을 준다. 그럼 술 광고도 다 금지해야 되나요? 반독점 감주에 기업 규제 더 강화한다.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시진핑 3년이나 앞두고 사회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관여할지 알 도리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간섭하는 게 나와요. 기업이 해외 증시 상장할 때 정부가 안보심사. 안보심사요? 그리고 교육비 부담이니까 학원 전면 금지. 아예 그냥 막아버리는 거군요. 저속한 가요 유행 노래방 단속. 전문 검열팀 신설. 뭐 이런 겁니다. 뭐 더 있는데요. 뭐 비슷합니다, 맥락이. 김건학 교수님.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회 통제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필요한 겁니까? 그렇게 권위주의 통제를 해야 체제적 되는. 속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게 어디서 필요한 것이냐. 시진핑의 사실상 독재 시대를 위해서 이렇게 조치들이 취해지는 것이거든요. 예. 최근에 헌법을 개정을 해서 연임을 사실상 가능하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중임이었거든요. 5년 2번 하고 이제 넘겨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뭐 시진핑이 계속해서 이제 집권할 수 있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정통성이 사실 권력의 정통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안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사회의 통제력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쓸데없는 것이고. 소리 나오는 거 못 참겠다. 뭐 그렇죠. 이겁니까? 이게 딱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박정희, 권위주의 전두환 정권 시절.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정희 정권 때 금지곡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는 예. 과외금지. 이번에도 과외금지 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화, 중국의 북한화가 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영정 국장님. 예. 아니, 이거 뭐 중국 내부 사정이긴 합니다만 이 내부 사정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중국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경직될 수 있고요. 이거는 주변 나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근데 이게 확대가 된다면. 저는 저 기사 볼 때 중국에서 여기가 북한이냐라고 이제 시민들이 그런 반응이 항의한다는 나왔다는 얘기 거예요. 들으면서 정말 웃었는데. 예. 근데 이제 저 중국이 저렇게 나오는 걸 볼 때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둬야 될 거는요. 중국이 우리가 국가를 국민들을 통제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우리가 인민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걸 국민에게 해주겠다는 나라는 결과적으로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국민에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은 결국은 국민에 대한 간섭과 통제로 이어진다는 것이 예. 우리 역사가 봐온 그런 경험이거든요. 예. 중국에서 야 우리가 인민들을 통제해서 뭐 이렇게 하겠어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가는 것을 내가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짓 선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뭐 북한에서 쓰는 표현 있잖아요. 교화, 영도 뭐 이런 거거든요. 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무튼 이렇게 기사로 좀 오늘 꽤 다뤄지고 있습니다. 학교 가기 싫어. 이 노래 안 돼. 학교 정말 안 갈까 봐 그런 건가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제 나라밖 소식인데요. 구글, 이건 미국의 유명한 IT 기업, 빅테크 기업이죠. 재택근무 직원 임금 삭감 검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거지마다 절감 비용 따져 책정한다. 집에서 일하면 출근할 때보다 깎은다는 거예요. 사무실서 멀어지면 점점 깎여서 최대 25%, 가까우면 10%. 실리콘밸리 기업 다수 이미 시행 중이다. 주홍 교수님,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재택근무가 앞으로도 늘어날 텐데. 근데 저게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고용된 사람들이 고용법상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법에 원래 재택근무냐 재택근무 아니냐 그 효율성은 일의 어떤 효율성에 따라서 한 건데. 예, 그 지역에 따라서 이걸 갑자기 차감을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동네가 회사에서 멀냐 가까우냐에 따라서 다르게 준다.
네, 그거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그 촉진성이나 그 신급성 때문에 그러지 구글은 지금 그럴 이유가 없는데 저걸 논란하는 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또 하나 예. 육아 차별도 생깁니다. 그 육아 때문에 성별 임금도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도 논란이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지금 검토가 아닌가 그런 의견이 듭니다. 구글 하면은 뭐 혁신의 상징인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실에서 멀어지면 적으면 10%, 멀면 25%. 이게 혁신일까요?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눈길 잡는 기사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기사 좀 하나 보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현상 나타나고 있죠. 12만 대 1, 381대 1, 12만 대 1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했는데 뭐가 물량이 문제가 생겨 남은 거죠. 무주택자 희망 고문하는 로또 청약. 당첨만 되면 10억 얻는 건 보통이다. 남기는 건.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아파트 이름도 나와요. 25만 명이 청약을 했답니다. 뭐 얼마 안 되는데 당첨되면 분양가만큼 시세 차익. 당첨자는 전생의 단군이었을 것.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현상 나타나는 거 그동안 정부가 이런저런 규제로 묶어놓고 뭘 묶어놓고 정해놓고 이러니까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누군가는 당첨될 거 아닙니까? 그분은 전생에 단군이시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